2025년 11월 서울의 아침, 뉴스 화면에서 금 사상 최고가 경신이라는 자막은 사라지고 대신 부동산과 주식 이야기가 떠오른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금을 주시하고 있다. 시장이 조용할 때일수록 진짜 투자자는 움직인다. 지금 질문은 단 하나다. 지금 금을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 내 대답은 명확하다. 보유다. 이미 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로 회귀한다. 지금 금값은 트로이 온스당 약 3,970달러, 국내 기준으로 순금 한돈 3.75기 기준당 84만 4천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가격대는 고점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조정 구간의 중심에 가깝다. 금값이 조용한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강달러 현상이다.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 달러로 표시되는 금의 상대 가치는 하락한다. 둘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식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금리가 내릴 거라 예상하며 금을 샀지만 연준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매수 에너지가 꺼졌다. 그래서 금은 당분간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왜 나는 여전히 보유를 말하는가? 이유는 심리적 균형 때문이다. 지금의 금값은 공포가 지배하기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관망이 팽배한 상태다. 즉, 아직 탐욕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이 진짜 투자자가 인내할 때다. 워런 버핏의 말처럼 시장은 조용할 때 가장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금은 단기 투기 상품이 아니라 시스템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이다. 지금 이 가격 3,970달러는 비싸서 못 사는 구간이 아니라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일 수도 있다. 결국 결론은 같다.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 금을 팔지도 무리하게 사지도 말고 그저 보유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 지금 금 시장은 겉보기엔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흐름이 숨어 있다. 투자자는 언제나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봐야 한다. 그래서 나는 숫자부터 다시 들여다본다. 현재 국제 금 시세는 트로이 온스당 3,970달러, 국내 시장에서는 순금 한 돈당 약 84만 4천원 수준이다. 이 안에는 글로벌 통화 정책, 달러 강세, 소비 심리, 지정학적 리스크가 모두 녹아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지? 라고 묻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금은 균형이 만들어지는 구간이다. 먼저 국제 가격부터 보자. 금은 달러로 거래된다. 즉, 달러의 방향이 곧 금의 방향이다. 최근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달러 기준 금값은 자연스럽게 눌렸다. 이건 마치 시소의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는 원리와 같다. 달러가 강하면 금은 약해지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3,900달러 밑으로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바로 글로벌 자금의 방어 본능이다. 미국의 금리 정책이 불확실하고 중동과 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시장은 공포에 빠질 때마다 금으로 도망간다. 국내 시장을 보면 환율이 중요한 변수다. 원달러 환율이 높아질수록 국내 금값은 같은 국제 가격에서도 더 비싸게 형성된다. 지금처럼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 국제 금값이 횡보하더라도 국내 소매가 84만 원대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 해지의 성격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본다. 금은 아직 과열되지 않았다. 시장이 흥분하지 않은 시점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구간이다. 사람들은 항상 상승 곡선이 끝나야 금을 주목하지만 진짜 기회는 조용한 구간에서 태어난다. 지금은 그 조용한 구간의 중심, 즉 폭풍 전의 정적이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다. 3,970달러라는 수치는 단기적 저항선이지만 동시에 다음 상승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투자란 타이밍이 아니라 태도다. 그리고 지금의 태도는 명확하다, 인내다. 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단순히 수요와 공급이 아니다. 투자 심리, 통화 정책, 그리고 달러의 방향이 얽히며 만들어내는 심리적 지형도다. 지금 금이 3,970달러 선에서 멈춰 있는 이유 역시 바로 이 두 가지 힘 때문이다. 강달러와 식어버린 금리 인하 기대감. 먼저 강달러부터 보자. 달러는 세계의 기축 통화이자 모든 자산의 기준점이다.
달러가 강해진다는 건 다른 자산의 상대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금도 예외가 아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으로 몰리면 금은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선택이 된다. 마치 같은 운동장에서 더 큰 선수가 나타나면 다른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는 것과 같다. 최근 달러 인덱스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금값은 그 압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두 번째 요인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된 것이다. 시장은 늘 미래를 선반영한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했다. 그 기대감이 금값을 0달러 위로 밀어 올렸지만 최근 들어 연준이 아직 물가 안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기대는 꺼져버렸다. 금은 이처럼 기대의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다. 결국 이 두 요인은 서로 맞물려 금의 상승세를 억누르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구간을 위험보다 기회로 본다. 왜냐하면 강달러가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부채는 이미 37조 달러를 넘어섰고 금리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역사적으로 달러가 장기 강세를 유지한 기간은 드물었다. 언젠가 균형이 무너질 때 자본은 다시 실물 자산으로 돌아온다. 투자는 언제나 역발상에서 수익이 나온다. 모두가 금을 외면할 때 나는 보유를 선택한다. 970달러라는 숫자 뒤에는 인간의 두려움이 숨어 있고 그 두려움이 바로 다음 상승의 씨앗이다. 시장은 늘 과잉 반응한다. 금리 기대가 식은 지금 시장은 잠시 멈춰 서 있지만 진짜 투자자는 이런 순간을 기다린다. 탐욕이 두려움을 이길 때까지 금 시장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지만 그 해석은 언제나 인간의 심리 위에 서 있다. 지금 금값이 트로이 온스당 970달러 선에서 머무는 이유를 기술적으로 풀어보면 그 속에는 시장의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숨어 있다.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지지선과 저항선이다. 지지선은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려는 바닥의 힘이고 저항선은 가격이 쉽게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천장의 힘이다. 현재 금의 지지선은 3,950달러 구간, 저항선은 450달러 근처다. 단순히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구간이 시장 심리의 전장이다. 이 지점에서 나는 한 가지 원칙을 떠올린다. 차트는 인간의 집단 심리를 시각화한 것일 뿐이다. 투자자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그들이 매도하지 않고 버티는 선이 바로 지지선이 된다. 반대로 탐욕이 정점에 이르러 매도세가 쏟아지는 곳이 저항선이다. 지금 금은 그 두 감정 사이 매우 미묘한 경계선 위에 서 있다. 이 구간을 뚫기 위해선 에너지, 즉 거래량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금 시장의 거래량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확신을 잃고 관망 모드로 돌아섰다는 뜻이다. 모든 시장은 불확실성의 순간에 멈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다음 방향 전환의 출발점이 된다. 만약 금값이 3,900달러 밑으로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확인한다면 그것은 시장이 공포를 충분히 소화했다는 신호다. 반대로 450달러를 돌파한다면 이는 새로운 모멘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느 쪽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워런 버핏은 시장은 인내심 없는 자의 돈을 인내심 있는 자에게 옮겨주는 장치라고 말했다. 지금의 3,970달러는 그 말의 교과서적인 예다. 단기 매매자는 불안해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이 지루한 구간에서 기회를 본다. 지지선이란 결국 시장의 믿음이 만들어낸 바닥이고 저항선이란 인간의 욕망이 쌓아 올린 천장이다. 이 두 선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시장의 주인이 되어 있다. 투자란 언제나 불확실성 속에서 확률을 선택하는 일이다. 금시장도 마찬가지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순간 시장은 언제나 당신의 반대편에 선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원칙으로 돌아간다.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기술이다. 지금 금시장의 단기 대응 전략은 아주 명확하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다. 첫째, 매수 구간은 1돈 3.75기당 80만 원에서 82만 원 사이다. 이 구간은 시장의 공포가 극대화된 자리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불안해 팔 때 냉정한 사람은 조용히 사들인다. 진정한 수익은 군중이 떠난 자리에서 시작된다. 둘째, 이익 실현 구간은 84만 5천 원에서 86만 원 사이다. 이 구간에서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상승의 끝자락에서 더 큰 이익을 노리다 결국 수익을 잃는다. 워런 버핏이 말했듯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만족할 줄 아는 것이다. 시장이 제시한 합리적인 수익률을 손에 쥐는 순간 그것이 진짜 승리다. 셋째, 손절 라인은 78만 원 아래다. 이건 시장에 대한 겸손의 표시다. 누구든 예측이 빗나갈 수 있다. 문제는 틀림이 아니라 틀림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생존이다. 손절을 할 줄 아는 투자자만이 다음 기회를 맞이할 자격이 있다. 이 3단계 전략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매수, 매도, 손절 3단어로 요약되지만 그 안에는 심리와 철학이 담겨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이 아니라 감정으로 거래한다. 그러나 성공적인 투자자는 가격보다 시나리오로 움직인다. 지금의 금시장은 단기적으로는 3,970달러 부근에서 정체되어 있지만 이 3단계 원칙을 지킨다면 방향에 상관없이 살아남을 수 있다. 투자란 언제 오를까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시장은 당신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 인내 속에서 우리는 결국 확률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 이제 우리는 숫자와 전략을 모두 살펴봤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변수로 가득하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도 세상은 그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인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마지막에 리스크와 교훈을 되새긴다. 먼저 리스크부터 보자. 금의 움직임은 단순한 가격 그래프가 아니다. 그 뒤에는 환율, 금리, 지정학적 사건, 거래 비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 예를 들어 $1 환율이 갑자기 널뛰게 하면 국제 금값이 그대로여도 국내 가격은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다. 또 미국의 금리 결정은 시장 전체의 심리를 뒤흔든다. 한마디로 금은 단일 요인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세계의 불안지수 그 자체다. 지정학적 변수도 무시할 수 없다. 중동에서의 분쟁, 아시아의 긴장, 유럽의 불확실성이 언제든 금 시장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이런 사건들은 모두 금을 다시 안전자산으로 끌어올린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금은 빛을 낸다.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하다. 평화가 찾아오면 금은 자연스럽게 식는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잊는 것 하나, 바로 거래 비용이다. 사고 팔 때 드는 수수료와 세금은 결코 작지 않다. 단기 매매자일수록 이 작은 비용이 수익률을 잠식한다. 버핏의 철학처럼 거래는 적을수록 좋다. 인내는 비용을 줄이고 복리의 힘을 키운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의 진리를 강조하고 싶다. 국제 금시세는 국내 금시장의 미래를 비추는 수정구슬이다. 한국에서 금을 사고 파는 모든 투자자는 국제 금의 방향을 먼저 읽어야 한다. 그 흐름이 바로 며칠 혹은 몇 주 뒤 국내 가격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투자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냉정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시장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지만 진짜 부는 흔들림 속에서 생겨난다. 지금 금은 트로이온스당 3,970달러, 1돈당 84만 4천 원. 숫자는 변하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두려움 속에서 버티는 자가 다음 상승의 첫 주인이 된다.